100세 시대를 여는 건강 백서, 이것이 100세 건강 채솔입니다. 국내 당뇨병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당뇨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당뇨에 관한 모든 것 내과 전문의 한승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는 당이 많아서 생기는 거다. 당을 아니면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린 말 같습니다. 네. 저는 당뇨병 자체가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소변 속으로 당이 많이 나오는 질환, 즉 혈관 속에 당이 과다하게 많기 때문에 결국 소변으로 많이 배출되겠죠. 네. 이제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 걸 많이 먹어서 당이 왔다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음식 자체가 거의 답니다. 거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이런 섭취가 너무 많아져서 과다하게 섭취돼서 온 거기 때문에 단 것을 많이 먹은 것이 아니라 같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오는 병이 당뇨병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일 간단한 건 병원에 오는 거죠. 진단을 받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병원에 와서 혈액 검사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같이 자가 증상, 어떤 당뇨에 대한 증상이 있을 때 당뇨를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은 크게 세 가지가 많다 하죠. 네. 즉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요. 이거에 더불어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체중이 많이 빠져하면은 저희는 혈액 검사 없이도 환자가 왔을 때 당뇨병입니다. 확진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병원에서는 이 당뇨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혈액 검사했을 때 공복, 즉 우리가 8시간 이상 금식했을 공복일 하는데요. 네. 이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일 때, 그다음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당화 색소가 6.5 이상일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 당뇨입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당뇨도 유전적 혹은 가족력에 영향을 받나요? 우리가 보통 흔히들 성인형 당뇨병이나 하죠. 많이 생기는 병들, 제2형 당뇨병이나 합니다. 네. 이 당뇨병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병일 때 보통 30%, 즉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먹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당뇨이거나 아버지가 당뇨이면 30%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어머님이나 아버지 두 분 다 당뇨병이라면 그 확률이 2배 늡니다. 그래서 70%, 즉 똑같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더 잘 올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보통 주변에서 보면요. 당뇨 자체도 물론 힘들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그 자체는 무섭지는 않고요. 또 자체가 증상이 없습니다. 다 이로 인해서 약이 되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네. 크게 합병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성합병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합병증. 이제 급성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혈당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저혈당과 고혈당의 증상은 되게 비슷합니다.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의식이 혼수가 온다거나 또는 심할 경우에는 사망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급성 합병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의료기관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죠. 네. 두 번째로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대개는 만성 합병증이죠. 당뇨가 있으면 크게 두 가지를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입니다. 즉 혈관과 신경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만성 합병증에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주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혈관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당뇨 망막병증, 네. 그리고 당뇨 신장병증.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 눈이 안 보인다 하죠. 네. 당뇨가 오래 갔을 때 네. 눈이 안 보여요. 이럴 때 병은 오죠. 이런 경우에는 이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막혀서 그로 인해서 오는 당뇨 망막병증이 있고요. 또 이제 당뇨가 오래됐을 경우에는 몸이 부어요. 또 소변이 안 나와. 이런 병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투석하신 분들 만성 신부전. 그래서 만성 신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말씀 것처럼 신경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당뇨 신경병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발이 저린다거나 푸석푸석하다거나 네. 손발이 쥐가 난다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자율신경이 망가지면서 심박동이나 혈압까지 조절 안 돼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신경과 혈관을 같이 망가뜨린 병이 바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당뇨 족부 병변입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혈관이 가야 되는데 혈관이 안 가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불과 1cm의 족부경도 낫는 데는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로 굉장히 걸리는 그런 무서운 병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뇨에 대한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당뇨는 완치가 안 되는 병인가요?
흔히들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뇨병이라 진단하면은 아까 저 약 먹기 싫어요. 그리고 꼭 반드시 약을 먹어야 되나요? 또 평생 먹어야 되나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바꿔 물어봅니다.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원인 자체가 나쁜 생활 습관으로서 온 게 많기 때문에 이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물 치료 없이도 고칠 수가 있다. 완치할 수가 있다. 즉 약을 먹지 않아도 나을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병원 치료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뭐 운동도 말씀하시고 식이요법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당뇨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식사요법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요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의사가 담당할 약물요법이 있겠죠. 이 각각의 요법에도 원칙이 있는데요. 네. 일단 식사요법은 무조건 안 먹는 것은 아니고 조금 적게 먹어야겠죠. 그럼 얼마큼 적게 먹냐? 조금 배가 덜 부를 때, 네. 즉 포만감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되고요. 조금 덜 먹자. 골고루 먹되 단맛이 나는 음식은 피하자. 즉 적게 먹고 골고루 먹고 천천히 먹자. 쉽죠. 네. 이렇게만 해도 약물 치료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이제 두 번째 요법은 이제 운동요법이 있겠죠. 운동요법도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꾸준하게 환자분들이 와서 저 운동 열심히 하는데 해보면 알고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거의 원래 행사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되고요. 운동했을 때 적어도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하게 했을 때 이랬을 때 비로소 운동 효과가 있다. 혈당이 떨어진다. 즉 일주일에 한 번 또는 10분 이하 또는 꾸준히 하지 않은 운동은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약물요법을 했을 때도 마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합한 약을 먹는 거, 네. 두 번째는 꾸준하게,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을 꾸준하게 나한테 맞는 거, 적합하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의 건강 백서입니다. 당뇨의 예방이나 관리에 있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하죠. 당뇨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이자 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인병 중에 하나죠.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백세 건강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